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신제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감상을 하다 보니까 꼭 지금 오늘 이 타이밍에 좀 흔한 표현으로 삘을 받았다고 하죠. 저 제품들에 대한 뭔가 비교 분석에 대한 필이 좀 와가지고 느낌이 좀 와가지고 영상을 좀 바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감상평을 좀 남겨보자 합니다. 린데만의 뮤직북 콤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콤보예요. 현재 홈페이지에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제품이에요. 린데만은 뮤직북 시리즈로 유명하죠. 독일 브랜드고 생산도 독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분리되어 있는 제품만 생산을 했었는데 요즘 올인원 제품들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드디어 린데만에서도 올인원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린데만 같은 회사가 사실 디지털 기술 면에서, 디지털 오디오 기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독일 내에서는 스위칭 방식의 고출력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DSD 디지털 회로라든지 아니면은 미니 사이즈의 뮤직북 DAC라든지 이런 최신 기술이 접목된 독일 최초의 제품을 린데만에서 항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서 고성능의 제품을 독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린데만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입증이 된 상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린데만의 뮤직북 소스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가 있고, 그리고 린데만 뮤직북 파워라는 제품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좋은 올인원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합침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회로를 합치지는 않죠. 뭔가 수정을 해서 합치게 되겠죠. 뮤직북의 파워 1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8옴 출력이 250W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4옴 출력이 500W 정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넣은 게 아니고 출력 자체는 다운이 되었어요. 출력 자체는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음질이 후퇴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게다가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출력이 다운이 되었지만 출력이 다운된 듯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은 뮤직북 소스와 뮤직북 파워를 같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품성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생하고 있는 음질은 전부 다 항상 요즘 올인원 제품은 무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재생을 합니다. 타이달 무선 스트리밍으로만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버블 UPnP라는 범용 앱을 이용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까지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팝송하고 여성 보컬을 몇 곡 재생을 해봤습니다.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이에요. 왠지 썩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스피커이긴 하지만 저는 꽤 잘 어울린다는 느낌으로 매칭을 한 겁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클래식 D 방식의 앰프들하고 썩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지금 테스트하기로는 린데만이 클래식 D 증폭 방식의 앰프인데 지금 꽤 잘 어울리고 있어요. 린데만이 오로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도 소리가 은근히 따스하고 밀도감도 있어요. 린데만이 DSD 변환 이런 거에 대해서도 DSD 음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업체예요. 그래서 저 제품이 음색을 DSD 버전과 PCM 버전으로 나눠 가지고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이 가능해요. PCM 방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좀 더 깔끔 단정해요. DSD 방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 소리가 좀 더 따스해지고 진득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스럽지가 않고 좀 더 아날로그적이면서 좀 더 쫀득쫀득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DSD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PCM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음질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스에 의한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DSD 방식으로 해놓고 재생을 했을 때 마치 이게 클래식 D 증폭 방식인가 혹은 지금 스피커가 금속 재질로만 만들어져 있는 모니터 오디오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꽤 괜찮은 느낌의 음악적인 느낌의, 그러니까 마치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 나오는 특성들까지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잘 만들어진 클래식 D 방식의 앰프에서 나올 수 있는 중저음의 탱글탱글함, 중저음의 스피드, 그리고 중고음의 짜릿함, 중고음의 센티멘탈함, DSD 방식의 소리에 찰지면서도 탱글탱글하면서도 진득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느낌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재생해본 글로리아 에스테판 그리고 펜타토닉스 이런 이제 저음이 제법 탱글탱글하게 나와주는 팝 스타일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개울이라든지 아니면 송버드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여성 재즈 보컬, 발라드 보컬 이런 음악을 듣기에도 뭔가 디지털적인 느낌이 과해가지고 내가 듣기에는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너무 차갑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나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볼륨이 지금 상당히 크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못 들어줄 정도다.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죠. 이 정도면 상당히 들을만한 음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00~300만 원대의 올인원 앰프를 물리기에는 스피커가 다소 크고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을 매칭을 했을 때 구동을 꽤 여유롭게 해주고 있죠. 강력한 중저음도 잘 나와주고 있고 소리의 펼쳐짐 같은 것도 좋고 해상력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AB 클래스 방식의 전형적인 섬세하면서도 따스한 방식이어야 돼. 따스한 소리여야 돼. 그러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네임 오디오 같은 거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화려하면서도 스펙타클하면서도 탱글탱글하면서도 짜릿하면서도 센티멘탈한 느낌도 있어야 돼 라고 한다라면 지금 음질이 상당히 좋은 음질이 되는 거예요. 앰프가 매우 작죠. 매우 작아요. 그리고 출력도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에 비해서 출력이 다운이 됐다고 하니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의 상당한 고성능의 느낌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 설명이 과장이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음질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제품이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오후에 들어왔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조금 테스트해보고 오늘 추가 테스트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클래식 곡을 몇 곡 재생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편 선곡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는 대표 선곡을 재생을 하더라도 볼륨을 크게 올리지 않고 잔잔하게 BGM으로 듣기 때문에 굳이 대표 선곡이 아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저음이 얼마만큼 에너지감 있고 풍부하고 강력하게 나오는지는 다른 곡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기해요. 상당히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제품에서 이런 음질이 나올 수가 있는가. 경쟁 기종들, 심지어는 가격이 더 저렴한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도 부피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기기가 도대체 얼마만큼 작아질 수가 있는가. 뭐 중국에서 나온 미니 앰프 같은 거 보면 저거보다 더 작기는 해요. 근데 성능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저 제품은 지금 300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다른 스위칭 방식,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도 더 스마트한 사이즈인데도 성능이 더 우수해요.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올릴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볼륨으로 올렸어요. 이 정도 볼륨까지 올리면은 중고역은 약간 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저음은 좀 과장될 수가 있고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역 간에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왜곡이 거의 없어요. 왜곡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곡이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저 지금 린데만 콤보에서 나오는 음질은요, 올인원 앰프에서 나올 수 있는 저 미니 사이즈의, 저 정도 미니 사이즈의 올인원 앰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선명하고 짜릿하고 센티멘탈하면서 투명한 음도 나오는 동시에 소리의 찰진 느낌과 섬세한 느낌까지 같이 있어요. 그 특성이. 바이올린 소리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더 선명해져 버리면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지기 직전까지 선명해요. 피곤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정상인가? 지금 이 연주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짜릿함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정상 아닌가? 그건 뭘 뜻하느냐? 소리가 광대역이면서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음악적인 섬세함이나 음악적인 찰진 느낌도 있는 거예요. 클래스 D 방식이 제일 못하는 게 소리의 찰진 느낌과 밀도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찰진 느낌과 밀도감을 모니터 오디오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클래식 듣기에도 아주 좋아요. 이게 실력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장인지 아닌지 직접 오셔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처음 영상에서 들려주는 음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파워감이 확실하게 나와주는 그런 음악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음악을 가정에서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볼륨으로 아파트에서는 음악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오디오 제품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음악을 꼭 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스피커를 통제를 하는 앰프가 얼마만큼 순간적인 통제력이 좋은가, 소리의 스피드, 소리의 정교함, 소리의 타이밍, 그리고 소리의 다이나믹, 이런 특성이 얼마만큼 좋은가. 이런 특성이 좋으면요, 다른 음악들은 훨씬 더 여유롭게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재생을 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니 사이즈니까 힘이 안 좋을 것 같죠. 과거의 A 클래스 방식이나 AB 클래스 방식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맞았어요. 근데 클래스 D 방식은 안 그러죠. 클래스 D 방식은 얼마만큼 내부 설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나 무게하고는 별개죠. 사실 저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굳이 풀 사이즈의 부피가 커다랗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피가 큰 제품들하고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풀 사이즈로.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니 사이즈의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힘이 약할 거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음악들도 들어보면요, 저음을 내는 세팅, 그러니까 강력한 저음을 내는 세팅 자체는 평상치보다 좀 더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재생한 이런 류의 음악을 들을 때는 평탄한 상태보다 약간 더 과장된 상태가 더 듣는 재미가 더 좋아요. 음질 밸런스가 너무 평탄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특히 이런 류의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음을 토대로 음악을 재생하는 음악들, 중음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 목소리부터가 중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피아노, 바이올린 다 중음이에요. 넓게 보자면 다 중음이에요. 근데 중음의 느낌은 약간 착색이 있는 게 오히려 음악적으로 들려요. 더 재밌게 들리고. 저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음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제품이 강력한 저음이구나, 그걸 이제 캐치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인공지능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그 대역대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스피드감 있게 재생이 될 때는 좀 더 그 대역을 좀 더 강조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출력은 오히려 분리되어 있는 제품보다 다운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소리를 더 탱글탱글하게 내주는 느낌은 얘가 오히려 더 좋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중적인 느낌인 거죠. 특히 지금 방금 재생한 이렇게 강력하게 다이나믹을 재생하는 음악에서는 저역대가 좀 더 좋게 말하면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과장이라고 하면은 이건 나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듣기가 좋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강력한 저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트니까 생각보다 강력하게 저음이 탱글탱글하게 잘 나와주는 거예요. 강력하면서도 탱글탱글하게 어퍼컷 치고받고 스트레이트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하게 하면서 되게 그렇게 스피드감이 있는 거예요. 저음은 양감만 너무 좋아지면 먼저 재생된 저음과 나중에 재생될 저음 간에 마스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음이 지저분해지게 되죠. 방금 재생했던 저음처럼 순간적으로 강력한 저음, 그러니까 이게 헤비급 권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헤비급 권투 선수의 펀치력은 당연히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좋겠죠. 근데 그게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맞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권투 선수의 펀치가 강한들 그게 너무 느려서 아무도 안 맞으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 강력한 저음을 내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스피드가 좋아야 돼요. 순간 스피드가 좋으면서도 중량감이 좋으면 그게 최고의 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런 저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들어. 이런 음악도 나는 안 들어. 나는 이런 류의 음악을 쓰레기 취급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AB 클래스 앰프 쓰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런 정도까지 취향은 아니야. 나는 다이나믹한 음악도 들어야 되고 뉴에이지 크로스오버도 들어야 되고 락 음악도 종종 듣고 클래식 음악도 듣는데 클래식 음악도 이 정도면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런 특성이 상당히 우수한 음질인 거예요. 지금 저음이 스피드감은 굉장히 우수하죠. 스피드감에 있어서는 흠잡을 게 없어요. 스피드감은 굉장히 우수한데 스피드감이 좋은 것은 쉬워요.
저음에 양감을 훅 떨어뜨려 버리면 되니까, 양감을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저음의 스피드를 좋게 만든다는 것은. 근데 반대로 저음의 풍부함과 깊이감과 중량감과 단단함까지 좋으면서 스피드감까지 좋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음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피크가 뜨고 어쩌고 해가지고 굳이 볼륨을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초저역은 잘렸을 수도 있어요. 약간씩 소리가 좀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들어보면 느낌이 오시죠? 상당히 저음이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스피드감이 있잖아요. 템포감이 잘 맞잖아요. 치고 빠지는 걸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프가 제어를 잘해서 이런 느낌이 나와주기 때문에 앰프가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다.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You I will see the devil hear, the dead will.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고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다음은 린데만 뮤직북 콤보에 좀 무리다 싶은 포칼 소프라 2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사실 국내 유통 중인 올인원 앰프 중에 포칼 소프라 2를 여유롭게 구동해 줄 수 있는 앰프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모르는 상태에서 AB 클래스 방식의 중립적인 앰프를 매칭을 하면 포칼다운 사운드는 거의 포기해야 돼요. 물론 포칼다운 사운드가 아니라도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포칼 소프라 시리즈를 그렇게 할 바에는 다른 스피커 사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거는 마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해서 왜 커피가 이렇게 차가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버너에다가 올려놓고 팔팔 끓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포칼 소프라 시리즈에 어울리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좀 더 우선해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밸런스가 중립적인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저음이 더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역이 답답해져 버려가지고 포칼다운 그런 세티멘탈한 중고역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서 중고역을 센티멘탈하게 내주는 그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저역은 좀 다듬어 주되 중고역은 포칼스럽게 되게 센티멘탈하면서도 광대역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쫙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니터 오디오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저 앰프가 크기하고는 다르게 저음이 좀 더 과장이 되어 있다. 저음이 일부러 좀 더 세게 내게끔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펜타토닉스의 노래를 들을 때에도 오히려 목소리가 좀 더 두툼하게 재생이 되니까 훨씬 더 품위가 있게 느껴져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연결을 해보고 보컬 음악 들을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하면서 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완전히 게임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격이 2배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스피커가 좋아서 좋은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 스피커가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평탄한 스타일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집에서는 이런 사운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소프라 매칭에 대해서는 발언을 그렇게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미니 사이즈의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올인원 앰프가 소프라 2를 이 정도까지 구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소프라 2의 사운드에서 아주 힘찬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칠지 않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줄만 하죠. 그리고 바이올린 음이 따스하면서도 두께감도 있고 밀도감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고 농밀한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해줄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 작은 올인원 앰프를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칭찬을 그냥 가감없이 해야 되나? 그러면 너무 극찬이 돼버리는데. 중저음의 텐션감이나 중저음을 좀 더 과장해서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능력은요. 지금 훨씬 더 비싼 불량 제품보다도 더 좋아요. 근데 그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의 과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장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점이긴 하죠. 근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에 볼륨에 제약이 없어. 단독주택이야. 시골이야. 그러면 오히려 진짜 EDM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진짜 흥겹게 댄스, 춤 추고 스트레스 풀 때 빵빵하게 듣고 그런 느낌으로는 좋아버리는 거예요. 보컬곡 들어보세요.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니 사이즈의 올인원 앰프가 내주는 거 치고는 정말 훌륭한 거죠. 이거보다 더 좋아지려면 비용이 한참 더 들 것 같아요. 올인원 앰프 중에서는 소프라 2를 이나만큼 소리를 잘 내주는 올인원 앰프가 과연 있었나 싶은 정도예요.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Did you I will see the devil here, the dead will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give sight to a blind ma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ill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o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Did you I will see the devil here, the dead will leave.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고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소프라2 매칭과 칸타 매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린데만 뮤직북 콤보에 소프라2를 매칭을 했을 때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구동이 상당히 어려운, 버거울 수 있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를 해주는가,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주는가, 어느 정도의 파워감을 들려주는가,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한번 매칭을 해드린 거예요. 구동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칸타2가 완벽하게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칸타2도 솔직히 저는 매칭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면은 클래스 D 방식은 원래가 소리선이 좀 가늘고, 칸타2도 소리선이 가는 것이 서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D 방식이면서 굉장히 소형 앰프인 뮤직북 콤보를 칸타2에도 매칭을 하면 되게 단점이 부각될 줄 알았는데 단점이 부각이 안 되고 있죠. 칸타2는 거의 뭐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프라2 매칭보다 칸타2 매칭을 했을 때 중고음도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고 굉장히 화려한 중고음이 쫙 펼쳐지면서 쫙 뻗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음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액티비티하게 나오고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소프라2도 꽤 준수하게 구동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소프라2는 완벽하지가 않지만은 칸타2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구동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을 평가를 할 때 제품의 외관, 제품의 부피, 제품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런 품위, 그런 거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앰프라면은 무거운 앰프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의 무게, 가벼운 애들은 뭐 5, 6kg짜리도 있고, 부피가 큰 애들도 무게가 무거워봤자 뭐 한 11kg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근래에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 린데만 뮤직북 콤보는 제일 작은 제품이에요. 부피는 제일 작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음질을 들으면서도요, 지금 스피커를 한 3가지 바꿔봤어요. 다 비싼 것들로만. 스피커를 바꿔가지고 매칭을 계속 해보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정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버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또 하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그냥 뭐 복장이고 자시고 그냥 분칠도 안 하고 그냥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근데 물론 제가 크기가 작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질이 좋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소 좀 업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다 훌륭하다라고 해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뭐 만능이란 이야기냐, 그러면은 뭐 최고란 이야기냐? 물론 아니죠. 클래스 D 방식은 소리의 따스함이나 부드러운 느낌이나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역시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단점을 지적을 하자면요, 내가 힘 좋아, 나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 나 힘 좋단 말이야, 그렇게 살짝 과장하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애교로 봐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음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리의 여유로움, 소리의 평탄한 느낌, 소리의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최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 혹은 또 좀 성향이 다른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 스피커의 성향을 살려준다기보다는 그냥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가지고 있는 색채의 소리를 거의 모든 스피커에서 거의 균일하게 내줘요. 그걸 유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린데만 뮤직북 콤보라는 제품도 다른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저 뮤직북 콤보의 느낌이 상당 부분 배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늘 뭐 저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멘트를 준비를 했다거나 무슨 대본을 작성을 해놨다거나 그런 준비까지는 안 했어요. 즉흥적으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제가 과장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음악에 대한 녹음도
과장되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신 제품을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품들에 대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